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검찰이 그 지금 네탄야후입니까? 이스라엘에 네. 지금 13년인가 집권하고 있는 총리, 그 총리를 지금 비리 혐의로 이제 그 총리가 지난번에 선거 총선에서 결과가 별로 안 좋아가 연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완전히 뭐 검찰이 네탄야후 가족의 비리를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뿌리만 잡는다고 공개를 해버려가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냥 궁지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지금 검찰과 문 정권이 벌이는 이 사투가 이게 이제 조국한테서 이제 조국 구속으로 끝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조국은 지금 사라졌어요. 요즘 제일 행복한 사람이 조국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 일단 여론의 관심권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그러나 조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오히려 지금 자기 개인 비리뿐만 아니다. 거기에 유재수 사건에서도 또 선거 개입 사건에도 본인이 당시 민정비서관 수석으로서 최고 책임자예요. 비책임자죠. 그 책임을 면탈할 수가 없고 지금 본인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가족들이 수사 협조를 안 하고 본인도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래 당신이 묵비권 행사하고 가족들이 협조 안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네. 옛날 검찰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대충 뭐 불기소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덮고 갑시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이 더 국가적으로는 큰일이지만 뭐 조국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구속 또 기소 여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여기서 만약 조국을 그만 이렇게 무혐의라든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봐라. 당신들이 억지로 무리하게 강제로 이렇게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느냐. 유시민이가 맨날 주장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포로로 뭐라고. 기우제 수사. 그냥 생길 때까지 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가족 인질 수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부속 약간 지금 다른 사건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더 수사를 완벽하게 보강해 가지고 조국과의 결국은 가서 재판에 가서 승부를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꼼짝 못할 그런 수사들을 보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도 지금 빨리 이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선거 개입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이실직고를 해야 합니다.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도 박형철이하고 백원호하고 서희 회의를 해갖고 거기서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턴다. 그냥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청와대 그런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발부를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발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왜 발부를 해줬겠어요? 그냥 더군다나 일반 무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면 모르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 그런 것은 법원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 더군다나 김명수 사법부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에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가 봤을 때 충분히 소명이 되고 심증이 가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압수수색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발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사법부, 법원이 보는 그 시각과 청와대 일반 행정관들, 자기 조직, 청와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조국이 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좀 우습게 돼버린 게 있는데 이제 바지 사장이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앉아서 지금 이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조국이 꼼꼼하게 그 치밀한 머리로 문 정권의 적폐 수사를 다 지휘하고 또 문 정권의 약점을 다 덮어줬다 이렇게 뭐 대다수가 생각을 해왔는데 조국은 그야말로 뭔지 심지어 어떤 신문은 좋게 말하면 스타일리스트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바지 사장 헛개비고 그래서 그 뒤에 백은우가 다 앉아서 모든 것을 문재인과 직속으로 다 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이번에 보면 윤건영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뭐 유재수하고의 그 텔레그램 이런 부분에 그 윤건영이도 보면 지금 엄청난 실세다. 온 사방에 북한에 뭐 지난번에 특사로 갈 때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정경덕이라고 총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면 2급에 불과한데 동생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갖다가 취직을 시켜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권에서 겉으로 나와가 설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낙연이니 뭐 비서실장 노영민이니 이런 부분 또 뭐 당으로 보면 이해찬이니 그것도 실제로 보면 당은 양정철이 뭐 또 당에 또 백은우가 가 있고 또 청와대는 그간에 조국인 줄 알았는데 다 민정 역할은 백은우가 그 드루킹 때부터 설치더니만 그때 이상하게 본 사람이 많았죠. 그러게 있고 그럼 조국은 그야말로 이 핵심 이너서클이나 언더들이 나중에 또 다른 대선판에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해 갈 때 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끌어가면서 물밑에서 급수와 관계없이 직급과 관계없이 설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온 사방에 나오고 과거에 임종석이 비서실장 할 때 임종석이 실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껍데기였다 지금.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정계 은퇴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요. 그래서 뭐 진문 5인방이니 뭐 십상시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저 머리라든가 저 사람의 캐리어로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언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운동권들이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뭐 겉에 나온 무슨 전대협 무슨 의장이니 이런 사람 말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언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박노해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권에서도 보면은 다른 정권과는 달리 전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뭐 DJ든 YS든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팔아갖고 돈 좀 챙겨먹고 자리 좀 챙겨먹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뭐 그런 마찬가지인데 이 정권에는 얼굴마당과 실질적으로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굴 마담에 대해서는 이 운동권들 언더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 자기들 캐리어로는 권력이라든가 또 고위직에 갈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한계가 뭐 있겠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내세우는 것이죠. 지금 조국만 하더라도 그동안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양심과 정의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었고 캐리어 좋겠다. 서울법대 뭐 교수에 뭐 여러 가지로 봐서는 더군다나 지역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1등이 지역 아닙니까? 지역이죠. 지역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후계자로 이렇게 은밀하게 키워왔던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일기에 임종석
실장도 그때는 또 다 임종석이가 뭐 다 한다고. 좌지우지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종석도 아니고 헛개비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백원우가 예. 오히려 지금 재선 의원이고 연배로 보나 모든 면에서는 백원우가 수석이 가고 아 그럼요. 예. 조국이 예. 백원우 밑에서 비서관 하는 게 급이 맞습니다. 급이 맞죠. 예, 나이로 보나 예, 여러 가지가 대학 다 교수 맞죠. 그 예. 정도 급으로 예, 봐서는 예. 무슨 비서관 정도 하는 게 예, 딱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왜 백원우가 갔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음모 공작의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국은 딱 일종의 뭐 얼굴마담 예. 이렇게 해놓고 대신 조국을 계속 띄우면서 예. 파워를 형성해 가는 거고 그 뒤에서 이런 백원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을 전담을 했다고 봐야겠죠. 선거라든가 뭐 그게 총선이 됐든 아니면 지방선거가 됐든 여기서 전략적인 어떤 지역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작을 벌이고 또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숱한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딱 불출마 선언하고 양정철하고 백원우가 예, 딱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장 원장 부원장을 맡으면서 총선 기획을 우리는 총괄을 출마해서 뭐 국회의원 한 번 대가 뭐 하겠냐. 권력 쥐고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생각하고 딱 그래 권력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꼭두각시들 잘 이렇게 조정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한때 임종석 천하 같아였는데 올해 1월 달에 임종석이 맥없이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조국이 임종석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때는 그렇게 봤죠. 부산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지금 백원우를 둘러싼 유재수 그다음에 울산 김기현 시장 논란들이 확산되면서 드러난 거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석한테 비서관이 명령하는 그런 구도였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조국이라는 판을 자기로 내세우고 출마 안 시키고 법무장관 총리로 몰고 가겠다 하는 계획도 걔들이 쌓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그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지 문건 사건이 않습니까? 터졌을 때 십상시라고 예. 불리우는 예. 3인방과 뭐 그때는 정윤회라 했지만 또 눈 빠른 사람들은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또 직급이 조금 낮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애들이 저녁마다 강남에 있는 중식당이니 식당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친박하시는 분들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까운 것과 과거에 그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오해해가지고요. 서로 구별을 못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면 안 됩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박 정권이 실제로 장관들이 다 껍데기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새벽에 나온 어제 집에 가니까 김기춘 실장이 저한테 그 구치소에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면회 가가지고 못 벗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쭉 편지를 전했는데 오늘 구속 만기가 돼가 새벽에 출소했죠. 예. 근데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봐서는 그분만큼 그 나이에 몸을 던져서 박 정권을 한번 해보려고 그 방향이 틀렸든 어쨌든 그래도 노예한 입장에서 해보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김기춘이 그렇죠. 딱 실장을 쫓겨났죠. 네. 김기춘도요. 최순실 쫓아낸 거죠. 쫓겨나고 난 이후에부터는 박 정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들이 급수가 안 맞는 붕괴된 사람들 거죠. 오면서 붕괴됐죠. 자체로 붕괴됐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데자뷰를 지금 이 문 정권에 실제로 움직이는 이 실세들이 뭐냐. 그래서 박 정권 때도 보면 그 3인방을 둘러싸고 온갖 자리 문제, 뭐 돈 문제, 기업하고의 문제들이 거론되었어요. 근데 뭐 문 정권이 정권 잡기 급해갖고 뭐 진짜 중요한 비리는 대충 덮어버리고 그 따까리들이 해먹은 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다 덮어 씌웠는데요. 근데 실제로 김기춘 실장이 뭐 먹었거나 하는 비리는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하면 이 문 정권도 실제로 몇 사람
이제 뭐 이호철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몇 사람이 지금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을 가지고 문을 띄우고 여러 사람들을 밖에서 데려왔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고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장관들이 받아적기 장관이었는데 이번에 이 정권의 장관이나 수석들도 그것보다 다를 바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요. 지금 정권들도 정권의 뭐 장관 수석들도 적자 생존이에요. 요즘 보면은 예. 대통령 딱 뭐 국무회의든 수석 보좌관회의든 하면은 무슨 A4 용지에 뭐 가져와가지고 그건 있고 그거 열심히 받아 적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받아 적고 그런 것은 이제 없다. 여기 와서는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토론하고 나한테 쓴소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걸 안 하는 것은 뭐 무슨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참 좋은 말씀도 워낙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하여간 저 취임사에서부터 좋은 말이라는 것은 다 써먹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좋은 말을 쓸래야 쓸 거리가 없을 정도인데 좀 많이 우습게 하죠 사람을. 예, 그런데 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말 이너서클 핵심적인 그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권력을 농단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뒤에 임종석 실장이든 또는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이분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권력을 행사했던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친북 정책이나 반미 정책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의사 결정을 하는 뭐 자기들끼리의 뭐 예를 들어서 10인에 드러나지 않거나 직급이 낮으면서 숨어서 잠복에 있는 사람들끼리 국가 운영 방향을 대충 정하고 문재인을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뭐 문재인이 뭐 남자 박근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서로가 기분 나쁘겠지만 둘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데칼코마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총리 중에 다 껍데기였지 제대로 된 총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다 껍데기였지 제대로 된 장관이 어디 있었어요? 국정원장도 다 껍데기였지 제대로 된 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이 다 껍데기였잖아요. 당 대표도 껍데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지금 뭐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뭐 제대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 겁이 나갖고 질질 매고 있어요.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 뭐 국회에서 답변 좀 잘한다 해가지고 뭐 상당히 지금 지지율 같은 것은 1위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정말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는 내가 물러난 뒤에 내가 뭘 했는지 얼마나 책임 있게 일을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권에서도 아까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림자 내각 그림자 무슨 그 조직이 섀도우 내각 비슷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소위 말해서 무슨 윤건영이라든가 또 뭐 이호철이든 이런 사람들도 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좀 그 위급에서 안 드러나는 거죠.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철저하게요. 얼마 전에 언제 노재봉 그 전 총리죠. 그분도 서울대 교수시다가 총리까지 했는데 그분이 어디 월간 조선인가 신동아에 글을 쓴 거 보니까 그런 유의 그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권을 진짜 움직이는 실체는 아마 좀 중견급의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대미 정책 그런 것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노동 정책이라든가 그런 뭐 유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은 이 정권에서는 소위 부산파 조국도 뭐 부산파입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이호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윤건영, 김경수 뭐 이런 PK에 있는 그 중간급 실세들 이런 사람들하고 전에 임종석 라인 소위
운동권파, 네, 호남파 예. 간의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이 정권 초기부터 있어온 것 아니냐. 사실은 임종석도 광흥창 팀에서 뒤늦게 그렇죠. 양정철이가 가서 데려갔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합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광흥창 팀, 소위 이 정권의 밑그림을 그린 그 광흥창 팀에서는 양정철이라든가 그런 쪽이 원 실세들이었죠. 예. 근데 초기에 예. 정권 초부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이건 뭐 정권 색깔이 드러나니까 색깔이 너무 드러나고 예, 또 옛날에 가졌던 또 이미지라든지 예. 또 칼라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뒤로 빠져서, 사람들을 예. 잠시 내놨다가 예.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실은 부산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또 청와대에서도 지금 제일 실세가 윤건영 씨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의중을 잘 알고 그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은 윤건영이라는 거. 뭐 대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 유재수 사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부산파와 아니면 다른 세력 간의 어떤 권력 투쟁 내지는 이권 다툼, 자리 다툼의 소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가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 이념 지향성 이런 것도 있고 또 끝으로 그런 명분을 세우면서 뒤에 숨은 사람은 항상 또 이 권력과 직위와 실제 힘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면 항상 보면 뒤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재수가 뭘 봐줬길래 이러는가가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 자리 아니면 돈입니다. 예, 자리 아니면 돈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자리, 특히 금융권에는 금융위가 예. 산하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따뜻한 건강은 뭐 뭐 보통 있겠지. 10억, 20억 예. 뭐 이런 월급 받는 정권회사부터 시작해서 예. 연봉이 은행 뭐 국책은행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런 자리를 놓고 뭐 이런 예. 유재수가 말하자면 거기에 신분권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여기는 저 춘천에서 난 사람이니까 강원도 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산파에 딱 밀착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 좀 권한도 누리고 돈도 좀 챙기고 그랬다고 봐야 근데 이 돼요. 사람들이 지금 그 뭡니까 태양광이나 또 암호화폐나 이런 데서 한 거를 보면 정권 초반에 1년간에 10조까지 가버린 이 사기죠. 물이 10조가 돼버린 예. 그 신라젠이나 지금 요즘 와서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했는데 무마되었던 우리들 병원 문제가 이제 슬슬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 병원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해서 권력이 얼마나 돈이 되는가 아는데 나선 사람은 조국처럼 터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만약에 안 났었으면 만약에 비서관이나 하고 그렇죠. 선임 행정관이나 하면서 뒤에서 챙겨 먹으면 조국은 잘 챙기고 평생 먹을 거 챙겨서 또 빠지고 다음 정권에 또 하나 만들어서 뒤에서 조정하고 그래 됐을 건데 좀 모자라 가지고 저기 장관 해먹겠다 하다가 저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뭐 모질하기보다는 본인도 욕심이 있고 예. 또 권력의 핵심들의 그래, 입장에서 볼 있었을 때는 거고. 조국만한 카드가 없지요. 그렇다고 이낙연한테 권력을 주겠습니까? 박원순한테 주겠습니까? 그 또 유시민한테 주려고 보니까 이것도 좀 찜찜해. 이재명은 권력 잡으면 오히려 칼을 거꾸로 들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그런데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건- 학자들은 예. 순진해가지고 컨트롤이 쉬워요. 좀 쉽죠. 겁만 주면은 네, 그냥 꼼짝을 못 깨갱한 옵니다. 약점 몇 학자들은. 개만 잡고 있고. 예, 하면은 딱 뒤에서 죽을래?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하나 딱 드러난 게 뭔가 하면 조국이 유재수를 몰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밑에 감찰 반원들은 정권 밖에서 새로 들어가서 위에서 벌어지는 커넥션을 알 수 없었을 거고 박영철이도 뭐 검사하다가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이 관계로 들어가서 몰랐을 거고 이인글이도 몰랐을 거고 다 이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필요에 의해서 도구로 발탁되는. 그런데 조국도 보면 조국하고 진짜 정권 운영을 깊숙하게 밤에 한 10명이 남아서 의논을 했으면 유재수를 조국이 알았지 모르겠습니까? 조국도 문재인 알았겠지. 옆에 이렇게 드나든 지가 6, 7년 됐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일요일에 이렇게 티타임 갖는 그 멤버들 네. 유재수도 그날 신문가
갔다 주로 갔다가 예, 우연히 예. 거기에 참여해갖고 이렇게 예. 성공하고 뭐 예. 출세길을 간 사람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윤건영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청경덕처럼 진짜 텔레그램으로 문재인 정권의 그 뭐랄까 코어랄까 예. 이런 쪽에는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처음에 조국이 신라젠 주식을 샀을 거라고 봤는데 정경심이가 김경록이한테 와갖고 신라젠은 어떠냐고 뒤에 물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김경심이 동양대 컴퓨터에서 열어보니까 한 20년을 주식 사고 팔고 수익률까지 다 기록해놨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신라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이 신라젠 주식을 안 샀다면 이거는 완전히 껍데기다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 유재수를 알았으면 저는 신라젠 주식을 샀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유재수를 모를 정도였으니까 조국한테는 뭐가 맛있는 건지 안 하니 안 가르쳐 주니 조국은 집단에 열심히 개발하고 해서 그 어려운 길 뭐 코링코를 설립해서 무슨 사모펀드를 하고 무슨 우회 상장인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면서 지도 또 배팅도 해가면서 저렇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권력의 핵심에 접근을 못한 거죠. 그렇죠. 코어에. 예, 그러니까 먹는 대신- 것도 조국하고는 안 나눠 먹는 대신 거예요. 유에서라든가 주변의 분위기로 봐서는 자기가 예.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밀어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자기로서도 뭔가 돈을 좀 마련해 놔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제 만든 게 코링크 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먹는데도 안 낀가 준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부산파들 핵심들은 이 신라젠에 인데서 다 해먹고 빠졌을 건데 조국한테는 이거 들어가자 말도 안 하는 거 부산파라도. 그래서 보면 조국은 진짜 엿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늘 주장하시더니 우리들 병원 사건도 예. 아직은 뭐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정치권에서 거론하면서 현재화되지는 예. 않는 상황이죠. 예. 뭐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뭐 인터뷰도 하고 내막을 지금 폭로를 하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말하자면 수사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저는 이 문제도 이제 권력이 비세에 접어들었다. 기울었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봐도 알아요.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터져 나올 줄 조금 알겠네요. 가다 보면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제보를 하게 돼야 이게 상당히 폭탄이 이명박 정권의 강만수다. 그럼 이명박 정권의 금융 황태자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정권의 강만수가 산업은행장 겸 회장까지 같이 해먹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 6월 달부터 진행이 됐어요, 이게. 그 저쪽에 신한은행에서 연대 보증인 빠진 게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이 사태를 진행해서 대선 직전에 1,400억이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재대출을 했는데 5년 뒤에 17년에 800억이 됐다. 내가 그래서 이게 한 600억쯤 더 많이 갔다. 실제로 이게 담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빌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600억이 대충 대선 자금 액수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초반에 여기에 이상호, 김승영이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습니다. 세무조사부터 네, 그래서 네. 둘이서 무슨 집행유예인가 벌금인가 세게 받고 몇십억을 털어냈어요. 그래서 둘이를 밟아 죽이다가 어느 날 그들한테 1,400억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고 빌려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만간 검찰이 칼날이 제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최입의 지금 의원이 물었잖아요. 그걸 중앙지검장한테.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 패닉 상태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예. 하다못해 저 법원까지도 예. 요즘 검찰에서 예. 이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은 바로바로 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전에 조국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다 뭐다 몇 달간을 안 내주고 버텼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관 내주는 거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이미 이 정권이 많이 기울었다는 거 하나 있을 거고 뭐 법원 입장에서도 아마 판사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이거 공수처 되면은 우리도 죽는다. 우리 뭐 완전히 껍데기 된다. 여차하면은 공수처에 불려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밀어주자. 숟가락을 연재해야 한다. 뭐 그런 인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초라든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감히 무서워서 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살금살금 내주고 뭐 어찌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팍팍팍 내주는 거 보면은 아마 이 권력 심장부가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어쨌든 타격을 크게 입었고 또 뭐 지금 유재수 것만 압수수색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 김기현 예.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이것은 이제 지금 서울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도 또 압수수색에 들어갈 예. 경우 아마 청와대가 초토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드러난다면은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아니지 않느냐. 저도 또 그렇게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네.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로 또 완전히 뒤덮이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과연 임기 아직도 한 2년 반이 남았는데 정말 하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 지금 돌불이 네. 가시덤불이 많아가지고 네. 하산길이 너무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문 정권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고 박사님이 아주 제대로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주말 지금 이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마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